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정치에서 정권이 바뀌는 것 아시지요? 조선시대에도 숙종이라는 왕이 자기의 권한을 아주 세게 하고 싶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정당을 계속 그 붕당을 바꾸게 되게 되는데요. 숙종이 환국을 합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정당파를 계속 바꿉니다. 3번이나 바꾸게 되는데요. 이야기가 상당히 드라마 소재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숙종입니다. 여자들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이 되는 사람인데요. 역사적으로는 뭐 여자를 많이 거느린 이런 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당파 싸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왕의 권한을 세게 가지고 자기가 실천하고 싶은 것을 했던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숙종은 세금을 내는데 특산물이 아닌 쌀과 모든 현금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대동법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왕이기도 하고 화폐 사용을 상당히 활발하게 해서 상업을 발달하게 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업적으로는 왕권이 강화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파워만큼 정당을 그런 붕당을 자기 맘대로 바꾸는데 그 3번 바꾸는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드라마 보시듯이 그렇구나 라고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할 테니 쉽게 한번 이해해 보시겠습니까? 자, 숙종이 환국, 나라의 정치판을 바꾸게 되는데요. 먼저 숙종까지 가는 조선의 임금 순서를 보면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이 가고 숙종의 아들 경종, 영조까지 가고 영조의 손자 정조로 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선조부터 임진왜란 끝난 광해군 이 직후부터는 조선 후기로 보는데요. 조선의 선조 때 우리는 드디어 훈구파와 제가 저번에 연산군 이야기, 조광조 이야기, 사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 살인들이 점점점 정말 좀비처럼 다시 또 중앙 정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당파에 갈라지는 이야기는 다시 영상을 살짝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자,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고요.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데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을 하고 인조 때는 서인이 집권을 해요. 왜냐? 광해군을 집권했던 이 북인파들을 다 광해군파니까 서인이 제거버려서 동인파는 북인과 남인만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멸해서 인조 때 서인이 있을 때 남인파가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조의 아들 효종 때 이 서인이 계속 집권을 하고 현종 때는 이 서인과 남인이 대등하게 약간 서인이 많긴 하지만 정치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현종 때 예속 논쟁이라고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근데 현종이 왕이 되려면 효종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효종이라는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인조의 부인인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서 이 효종이 죽었을 때 살아계신 조대비가 어떻게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를 이 남인과 서인이 2번이나 싸우게 되는데 2차 예속 논쟁은 효종이 아니라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에서 남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또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남인이 집권을 하면서 숙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숙종이 정치를 할 때 숙종평, 우리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여당이 남인인 거예요. 야당이 서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1680년 경신한국 때 남인이 등극을 해서 숙종이랑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남인 출신이 영의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허적이라는 사람인데요. 허적의 아버지가 있는데 허적이 영의 정도 되고 허적의 아버지가 아주 돌아가신 후에 큰 선물로 호를 받아요. 잔치를 하게 됩니다. 집안에 아주 큰 행사고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잔치하는 날 비 오면
잔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종이 신하들한테 영의정이 아버지가 호를 받아 집안에 큰 행사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구나. 궁중에 있는 기름이 발라져서 방수가 되는 천막이 있는데 그 내가 쓰는 천막을 허적 잔치하는 날 갖다 주거라 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갖다 주러 갔는데 벌써 그 천막을 치고 잔치를 하고 있었고 궁중의 악당들이 가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숙종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요.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임금의 물건을 지가 알아서 다 갖다 썼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이 남인 세력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게 바로 경신환국입니다. 그래서 허적의 아들까지 이렇게 역적으로 몰아가면서 임금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제거하는 게 바로 경신환국이고요. 두 번째 이제 9년 후에 계속 서인하고 계속 집권을 하는데 숙종의 부인인 인현왕후가 정비 민씨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들여서 사람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아이 후사를 보셔야 된다고 신하들이 간언을 하겠지요. 임금이니까 여러 부인과 후궁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궁 중에서 장희빈을 데려오는데 이 장희빈을 누가 소개를 하냐면 남인 출신입니다. 이 남인 세력에서 장희빈을 추천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숙종이 장희빈을 보자마자 너무 뿅 가죠. 그래서 아이를 바로 낳아버리고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즉위한 지 건 10년이 됐는데 아이를 처음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3살 난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책봉하면서 자기 후사를 잇겠다고 딱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현왕후, 중전인 인현왕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이를 못 낳아서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하느냐, 쫓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장희빈을 놔두고 인현왕후를 좀 내쫓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되면서 이날 이제 장희빈이 궁궐로 들어오고 인현왕후가 폐위가 되면서 서인의 자리는 남인으로 장희빈을 지지했던 남인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기사환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궁궐은 장희빈의 세상이 되었고 장희빈이 상당히 만행을 많이 하고 우리 드라마에 보면 인현왕후가 폐위가 돼서 나갔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아팠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드라마 보면 굿 같은 거 하고 집으로 만든 인형 만들어서 막 그 굿하면서 찔러서 인현왕후가 죽게끔 아프게끔 막 주술을 걸고 나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보고를 또 숙종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상당히 질투가 많았던 여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자, 숙종이 이제 장희빈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슬환국 때 장희빈이 만행을 많이 저지르고 또 인현왕후가 너무 불쌍해서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애 하나 못 낳은 것뿐인데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여인이라는 걸 숙종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해야 된다는 서인파들의 그런 일들을 숙종이 받아들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인이 지지했던 장희빈을 중전에서 내려와 후궁인 희빈으로 낮춰버리고 서인이 지지했던 인현왕후를 궁궐로 부르게 되죠. 결국 인현왕후는 아기를 하나도 낳지 않고 죽게 되는데요. 장희빈이 이제 강등이 되고 인현왕후가 복이 되는 사건에서 당파가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걸 갑술환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현왕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희빈은 그렇게 취급을 돼서 숙종이 또 길거리에서 서성이다가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 무수리, 빨래하는 무수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무수리가 밤에 이렇게 산책하고 있다가 그런 모습을 보죠. 어떤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숙종이.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내 임금이니까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했더니 인현왕후가 궁궐로 들어올 때 데려왔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인현왕후가 폐위가 돼서 밖에 있는데 이날이 인현왕후의 생일이어서 제가 우리 그 마마님을 위해서 생일상을 소소하게 차려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더니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좀 임금의 방에 들게 해서 자기의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게 이제 무수리를 후궁으로 삼았고 장차
영조의 엄마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숙종은 여자 관계 때문에 다 바꿨다기보다는 그걸 지지하고 그걸 이용해서 정권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처음 집권할 때 남인이 서인이 되고 서인이 남인이 되고 또 남인이 서인이 돼서 결국에 숙종이 끝날 때 경종은 장희빈이 난 아들인데 왕위를 많이 하지 않고 죽습니다. 이때도 바로 그럼 서인이 집권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영조가 이 경종이죠. 형이죠. 배다른 형이잖아요. 죽고 영조가 즉위를 하는데 영조 때는 탕평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아버지가 바꿨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서로 열심히 잘 나라를 다스려 보자고 태평성대를 누려보자고 싸우지 말자고 했던 탕평책을 하고 정조도 그걸 이어받아서 조선의 아주 르네상스 또 전성기라고 표현하는 영종조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의 역사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숙종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보실 때 잠깐 이런 계도를 알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환국이라는 말 한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한자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어떨까 하고 지식이 미미한데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역사 상식도 한번 알아가실까요? 감사합니다.